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명리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백상입니다. 노트북의 검색어는 백상명리이고요.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10분 명리학은 육친도 중에서 여자가 기준이 된 육친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기준이고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음량이 같으면은 비견, 음량이 다르면 겁재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하는 것 중에 음량이 같으면 식신, 음량이 다르면 상관입니다. 내가 극하는 것 중에 음량이 같으면 편재, 음량이 다르면 정재. 나를 극하는 것이 음량이 같으면 편관, 음량이 다르면 정관. 나를 생하는 것이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입니다. 자, 이제 내가 누구냐면 내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같은 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매를 얘기하죠. 자매. 또 같은 형제지만 나하고 음양이 다른 거니까 이거는 형제가 됩니다. 남자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여자가 놓는 것이 자식이지요. 자식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음양이 같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딸입니다. 딸. 자, 상관은 어떻게 돼요? 음양이 다르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상관이라고 전부가 아들이 아니란 겁니다. 네, 그것은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극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시모가 되죠. 시모. 무슨 얘기냐면 나를 극하는 게 남편이지 않습니까? 남편인데 나는 음이면 남편은 양이니까 음양이 다른 거니까 정관에 해당되는 게 남편이죠. 남편.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은 형제들은 시형제가 됩니다. 시형제. 그리고 남편하고 음양이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나한테는 시누이가 되죠. 시누이. 그러니까 시모가 남편은 누가 낳았습니까? 시모가 난 거죠. 시모가. 네.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이 과 엄마는 서로 또 음양이 또 다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입장에서 아들이 극하는 건 뭡니까? 아들이 극하는 거는 아들의 배우자. 근데 아들의 배우자는 나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됩니다. 며느리. 자, 딸이 있습니다. 그럼 딸을 극하는 거는 음양이 다른 거니까 정인이 사위가 됩니다. 사위. 네. 또, 자식이, 아들이 내 남편을 극하듯이 내 아들을 극하는 건 누굽니까? 내 아들을 극하는 거는 손자가 됩니다. 손자. 손자에 나왔으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내가 딸을 놓고 아들을 낳듯이 딸의 입장에서는 또 편저와 편모가 같은 그거니까 여기는 딸의 딸이니까 외손녀가 되고 여기는 정제는 외아들이 됩니다. 지금 이 초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을 일단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천천히 한번 이렇게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모친이에요. 내가 여자고 모친도 여자니까 편인이 모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그런데 편인이 모친이 되는 게 아니고 정인이 모친이 됩니다. 모친. 편인은 뭐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계모가 되죠. 계모.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나하고 어머니하고 어떻게 돼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나하고 음양이 다르면서도 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본적으로는 식신이 딸이고 상관이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관이 딸도 되고 식신이 아들도 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음과 양이냐 오히려 그게 더 이제 더 구분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인 그러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의 모친이다 이렇게 본 거고 이 정인에 비해서 나하고 다른 거니까 여기 다시 이거와 또 음양이 다른 편제 여기가 뭐냐면 부친이 되는 겁니다. 네, 요 부분이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통상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굳이 나눴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비견 겁재는 형제자매, 시신상관은 자식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재성 이 편지화하면 재성은 부친 그 다음에 그 시모 그 다음에 여기 인수는 전체적으로 모친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보시면 특별히 무리는 되진 않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육친도 상으로 나타내면서 굳이 나눴을 때는 그렇게 나눠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정인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그 편인의 어떤 그러니까 정인과 편인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정인이 뭔가 이렇게 좀 생모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그 다음에 편인이 그 계모에 대한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부친과 모친에 대해서만큼은 정인과 편제로 된다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만약에 사주상에 정인이 없으면 편인이 모친이 될 수도 있고 사주상에 편제가 없으면 정제가 부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편제 정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재성이 부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재밌는 사항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 보십시오. 내가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여자가 남편을 상대로 나는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극하는 게 누구냐면 시모를 극해요. 시모를 극합니다. 시모를 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으로 나타내는 육친도 상에서 보면 고부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예요. 시모가 어른이지 않습니까? 시모가 어른이에요. 며느리는 여기도 보시면 또 며느리가 또 나를 극하죠. 예. 결국은 뭐냐면 나를 극하는 게 누구냐면 어른을 누가 극해요? 나보다 학렬이 낮은 내 새끼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극하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부 갈등은 원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고부 간의 관계는 좋은 집 별로 못 봤습니다. 네. 아무튼 서로 간에 필연적인 앙숙일 수밖에 없는 그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예로 그렇게 나오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육친도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육친도 이것을 알아야 이제 나중에 이제 사주를 갖다가 감정을 할 때에 여기 관련돼서 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내 사주상에 나와 있는 육친들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풀이를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반복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자꾸 이해를 하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면 이게 뭐 형제자매, 자식, 그다음에 부친, 모친, 남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너무 처음부터 성급하게 가시지는 마라. 천천히 가셔도 확실하게 내 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